풀다가 A 받았어. 그리고 자고 아침 일찍 왔어 했어. 그거 보고 얘를 세게 한대 쳐주면 괜찮아. 아 이게 진짜 이게 여러분들이 네? 숙제하다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해.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데. 진짜 스트레스 받았어. 두 번째가 그거야. 애들이 별표를 한 70% 치울까 봐서 그것도 걱정이 되더라고. 하지만 저는 별표 따위 없어요. 아니 다음 숙제가 다음 숙제가 저 생일자리는 근데 이건 진짜 너무 손을 넘었어. 내가 이제 한 그러니까 20일, 30일 한 10문제 넘어가니까 나도 막 머리가 어지러질 하더라고요. 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숙제하다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럼 어떡해요? 와, 세 개짜리가 무슨 몇 장이야? 근데 오늘 그 챕터도 3개짜리가 이 정도 있었어. 맞아. 아니 오늘 많다니까. 근데 뭔데 이렇게 많지? 필요가 이제 모여 있잖아. 두꺼운데? 이만큼이네. 와 실속 있다. 멋있다. 학분이나 빨리 했으면 좋겠다. 아 배불러. 자 11-1번부터 가봅시다. 자 11-1번은 이제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이런 조건이 붙으면 이런 걸 우리가 무슨 함수? 우함수, y축 대칭 함수라고 그러죠. 그러면 다항함수일 때는 우함수가 되려면 누가 없어야 되지? AC 홀수 차수가 없어야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극값이 주어지면 극값에서 반드시 뭐 한다? y는 k랑 뭐라고 해야 되지? 접하게 되지. 그럼 극값에서 중근을 가지게 되는데 보통 y는 k랑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얘가 2차함수, 4차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y축 대칭 함수면 두 극소값이 같단 말이에요. 두 극소값이 같은데 얘가 지금 y는 마이너스 10이라고. 그럼 y는 마이너스 10하고 만나는 점을 얘를 k로 잡아주면 얘가 뭐가 되는데 마이너스 k가 되는데 지금 주어진 게 상수항이 뭐라고? 지금 상수항이 6이야. 최고차항 개수는 1이니까 얘랑 fx랑 얘랑 연립했다고 생각하면 fx 빼기 마이너스 10은 하면 어디하고 어디에서 중근을 가진다? 여기하고 여기에서 중근을 가지니까 x 빼기 k제곱 x 더하기 k제곱이 되는데 그러면 fx는 이제 얘 제곱에 빼기 10 이렇게 돼요. K가 2야. 그러면 이제 f0는 하면 제로 넣어주면 k 4제곱 빼기 10이 되는데 얘가 6이 나오기 위해서는 k가 풀마이인데 k를 2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fx가 나오겠지. 자 그래서 이런 거 우함수 그 다음에 극소값이 같다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챕터에서 제일 쉬운 문제다. 자 그래서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다시 여러분들 손으로. 저는 이거 그늘 루트 2분의 마이너스 b로 더하고 풀었거든요. 그렇게 풀면 풀 수는 있지만 이제 문제가 귀찮아진다는 거야. 그니까요. 저 방법이 친구들이 PC방 가자고 했는데 선생님 그런 친구들을 멀리 해야 돼. 왜 제 친구들을 그렇게 막 평가하세요? 평가할 수 있어. 진짜 슬프다. 제 친구들 다 착한 친구들이에요. 그렇지. 근데 방금 말투가 그래 약간 네 말이 다 맞다 약간 이런 느낌. 진짜 너무하시네요. 너무 간디짤 가지고 해야 되는 거야. 이 말이 맞습니다. X3은 15. 깨야는 근데 진짜 잠 깨는 방법이 굉장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선생님. 제가 집에서 공부하다 호흡가 졸잖아요. 이 방법을 쓰면 제 기분이 잠이 확 깨거든요. 잠이 확 깨요. 누군가가 뒤통수를 세게 때려주면 돼요. 그거는 수많은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저 옛날에 그 누나들한테 맞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가봅시다. 6번. 자,
어떤 3차 함수가 있는데 그 3차 함수와 실수 m에 대해서 fx가 mx보다 클 때는 fx를 따라가는데 mx보다 작을 때는 mx가 저 위에 있는 놈을 따라가는 거네. 그때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돼 있네. 무슨 말이지? 너무 잘 알겠어요. 난 너무 잘 알겠는데 일단 그래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출발해보자. 그래프를 그려보고 fx가 어떤 그래프인지. 그럼 fx가 제가 있으면 f'x는 해서 3x 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9 해서 3에 x 빼기 3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3에서 풀맛 1 이렇게 되네. 귀찮아. f 마이너스 1은 할매 9 빼기 5 그 다음에 F 얼마는 F3은 27 빼기 27 빼기 27 빼기 1. 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4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뭐 콤마 3, 마이너스 28을 지나가는 어떤 3차 함수가 있는데 아이씨 아니요, 비슷해요. 근데 원점을 지나면 어떤 직선을 그었는데 그때 직선이 fx가 위에 있을 때는 fx를 따라가고 직선이 위에 있을 때는 직선을 따라간대. 그럼 만약 지금 직선이 이렇게 그어졌으면 요렇게 가는 거야. 미분이 돼야죠. 근데 그래 미분이 되래. 그냥 접하는 이렇게 싹. 그렇지. 그래서 이 y는 mx가 바로 이 fx의 접선이 돼야 돼. 그래서 원점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근데 그냥 접선이 무조건 접선만 되는 건 아니고 왜냐면 접선을 그었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접선이 됐으면 저기서 또 미분. 그러면 여기서 또 미분 불능점이 생기죠. 그래서 예측하기로는 문과생은 배우지 못한 변곡점을 지나가는 접선이 됐을 때 아마도 변곡점을 지나가는 접선이 되면 이렇게 삼중근이 돼가지고 될 거야. 그래서 이게 아마 가형이지. 그래서 가형이 21번인데 그래서 원점에서 어디다가 여기다 접선 걷다고 생각하고 접선을 구해보면 아마 지금 그림을 좀 정확하게 안 그려서 그런데 여기쯤에 변곡점이 생겨서 이렇게 통과하는 게 생길 거야. 변곡점이 얘하고 얘하고 중점이 되는데 실제로 여기 1에서 딱 접하게 되는지 확인해보자. 안 되면 이 문제가 생겨. 안 되면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점에서 어디다가 접선을 그었다고 생각하고 여기 t 콤마 여기다 접선을 그었다고 생각하고 그 접점에 t 좌표가 1이 나오는지 확인. 여러분들 지금 해보세요. 확인 완료. 아이씨 빨리 확인. 그래서 곡선밖에 한 점에서 여기를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이 mx인데 그 mx가 이렇게 지나가는 접선인지 확인해줘야 된다. 즉 그 x 좌표가 뭐가 나오는지 확인하자고 그 접점의 좌표가 1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봐. 빨리 조심 그냥 t 콤마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빼기 9t 빼기 1로 잡고 접선의 기울기를 3t 제곱 마이너스 6t 빼기 9로 잡은 다음에 얘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 만든 다음에 0,0 넣어가지고 그 접점의 좌표 t 구하는 거 한번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걔가 뭐가 되면 1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1이 아니면 문제가 돼요. 근데 딱 그렇게 맞아 떨어지게 일부러 만들어준 거다 문제를. 문제 참 예쁘네요. 근데 2013년 옛날 문제라 뭐. 다음 풀어줄 문제는 보인고 작년 내신에 나왔던 재작년 내신에 나왔던. 근데 보이고 시험 별로 안 어려워. 맞아 모의고사 기준을 안 하냐. 내가 풀 수 있는 것만 풀면 별로 안 어려워. 아니 그냥 모의고사 킬러를 프린트로 준 다음에 모의고사 킬러를 많이 내.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풀 수 있는 것만 풀면 별로 안 어렵다니까요. 그다음 못 푸는 거 다 건너뛰면 시간이 한 30분 남아요. 빨리 풀어봐. 그 다음 거 이제 이거 풀 건데 요거 변형해서 몇 번 냈어 보이는 거 2번인가. 나는
기차 고등급이야. 모의고에서 쌤, 근데 저는 다른 5등급보다 수학을 더 잘하거든요. 근데 왜 5등급일까요? 그럼 적어도 제가 3등급쯤에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아, 그런 애들 많아가지고 예제를 가르치는 애들 하면 그러다가 나중에 그냥 아예 내신 칠 때 되면 너무 흔들려가지고 얘가 모의고사 치면 그냥 그래도 한 2등급은 나오는데 학교 내신이 공부에도 너무 안 나오니까 등수가 그냥 미친 아니 그 대단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석은 다 그렇지. 그때 이제 상처를 받고 공부를 안 하느냐 그렇지만 아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원래 아니었구나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느냐 저는 근데 사실 보잉고로는 저를 담지 못하죠. 보잉고라는 그릇이는 너무 작아.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1-8번 해볼게요. 11-8번. 자, 11-8번은 보니까 두 양수 PQ가 있고 이렇게 3차 함수가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gx가 이런 식을 만족시키는데 이때 미분 불능한 점이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오직 한 개밖에 안 나온대요. 그렇게 되게 양수 PQ를 잡아보래. 양수 PQ를. 간단하네요. 자, 여기서는 문제를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면 여기를 이제 는 해가지고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하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절대값 A, 절대값 B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식을 절대값 X를 앞으로 묶어내고 절대값 X에 절대값 fx-p 더하기 q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x, gx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양변을 x로 나눠줄 건데 그때 x로 나눌 때 뭐가 되면 x가 양수일 때는 얘가 그냥 x가 돼서 사라지는데 x가 음수일 때는 얘가 마이너스 x가 돼가지고 약분될 때 마이너스 1이 남게 돼요. 그래서 절대값 fx-p 더하기 q랑 마이너스 절대값 fx-p 더하기 q x가 음수일 때 그럼 내가 어떤 hx를 x가 0일 때는요. 자, 그러면 이 hx라는 함수가 이 fx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3차 함수인데 그럼 결국 이 gx가 그럼 뭐냐면 절대값 hx, x가 양수일 때 마이너스 절대값 hx, x가 음수일 때 이렇게 되는데 얘가 어디에서 미분 불능점이 한 군데만 생기게 하래요. 이 3차 함수가 어떤 최고차한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는데 원래부터 fx가 이제 어떻게 생긴 3차 함수가 있는데 얘를 어떤 평행이동한 hx를 한 번은 x가 양수일 때는 절대값 hx,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절대값 hx 해가지고 그래프를 나타냈을 때 뭐 하게 하라고 미분 불능한 곳이 한 곳만 생기게 하려고 한 곳만. 그래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미분해가지고 뭐 그래프 그려보면 선생님이 아침에 그려봤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고 얘가 3, 얼마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PQ가 양수래. 그럼 X축으로 양수, Y축으로 양수만큼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한 놈은 그대로 두고 한 놈은 마이너스 붙여주래요. 양수일 때는 그대로. 그러면 미분 불능점이 한 개가 생기게 하려면 결국은 어느 점이 접해야죠. 얘가 얘로 평행이동 해가지고 요렇게 가게 되면 그러면 x가 음수일 때는 절대값에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얘가 그대로 가는 거고 x가 양수일 때는 절대값 붙여가지고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니까 여기에서만 미분 불능점이 나오고 여기에서는 뭐 하게 된다? 미분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전체에서 미분 불능점이 몇 개? 한 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려면 일단은 연속이 되려면 x 대신 0 넣었을 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하나는 절대값 x고 하나는 마이너스 절대값 x인데 0 넣었을 때 절대값 h0가 마이너스 절대값 h0가 되는 거라서 일단은 h0가 0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원점을 지나가게 만든 다음에
그 점에서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라서 결국은 얘를 이렇게 옮겨줘야 되더라. 그래서 x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y축으로는 7만큼 평행이 동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나마 행복해. 그 다음 이제 12, 챕터 12. 챕터 12.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곳이 왔어요. 자, 챕터 12는 이제 뭐, 그냥, 그래프를 잘 추론해봐 하는 거야. 조건 가지고.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잘 추론해 보아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럼 뭐, 기함수 조건이라든지 우함수 조건, 기함수 조건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야. 그럼 다항함수일 때는 우함수 조건이 있으면 짝수 차수만 있어야 되고, 기함수 조건만 있으면 홀수 차수만 남게 만들어서 뭔가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고. 뭐 나머지 뭐 다 아는 이야기지. 자, 여기도 기본 문제 하나만 하고 갈까요? 기본 문제 12-1번 기본 문제 하나만 하고 갑시다. 일단 그래서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함수가 있는데 어떤 조건이 있다? 기함수라는 조건이 있더라. 그때 절대값 fx는 2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가 생기려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저게 답이 뭐야 그러면. 아니 푸는 거예요 지금? 한번 풀어봐. 이것도 그럼 평행이동 시켜서 접할 때로 해서 그렇게 푸는 거죠? 아니 원점을 지나는 원점 대칭 함수. 원점 지나는 게 있다. 뭐야? 원점 대칭 함수가 있는데 너도 거기서 얘 계속 얘 문제 푸는 거 쳐다보고 하면 지난이의 트라우마가 생각나면서 지나나? 지난이의 트라우마가 생각나면서 너를 화낼 수 있어. 근데 y는 1을 했을 때 교점이 몇 개가 생기냐라고? 4개가 생기냐라고. 근데 그게 뭔 말인지 알았거든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았고 했는데 이저 1차항의 개수를 어떻게 구할까요? 극소값이 마이너스 2다. 근데요. 2분해야 되는구나. 근데 1차항 잡을 때 이제 여러분들 앞을 마이너스로 잡고 해. 왜요? 왜일까? 한번 생각하면서 해봐. 왜요? 생각해 볼게요. 플러스면 루트 안에 마이너스 a 넣어서 세제곱하면 애들이 겁나 실수해. 그렇게 풀고 있을 거야 정은이가 루트 안에다가 플러스로 해가지고. 아니 그래프밖에 안 와요. 그렇게 안 그랬어? 저런 문제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사치죠. 장난입니다. 셋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a 찾아서 해도 되고 전선에 뭘 써도 되고. 그럼 그냥 평행이동 시켜갖고 2대1 쓸래요. 그래. 이 상태로 바로 2대1 쓰면 되지. 왜요? 그렇네. 이 상태로 바로 2대1 써도 되고 또는 극대극소차가 4라는 거 써도 되고. 뭐 쓸 게 엄청 많아요. 아무거나 써서 풀어. 여기를 뭐라고 잡아주면 만약 얘가 마이너스 k면 뭐가 되는 거지? 최고차항이 6분의 3면 뭐가 되는데 이 k의 세제곱이 4에서 k가 만원 나오지. I like 극대극소차.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저 그 공식을 까먹었어요. 6분의 알파벳 야이씨 뭐지? 저 위에다 뭐라 쓰신 거예요?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야 이건 진짜 이번 기말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다 틀렸잖아요. 그럴 수 베타가 있지. 뭐고 알파가 뭐죠? 두건 도함수의 두건이 있대. 그때 이 두 근 사이 넓이가 선생님 원래 함수에서 뭐가 된다고? 극대극소 차가 된다고. 그래서 k 바로 구해보면 k 구했으면 이제 2 빼기 해서 그럼 얘가 2k면 또 얘가 k가 돼가지고 얘가 바로 마이너스 2k가 돼서 모든 게 다 나오지. 2대1 쓰면. 근데 그냥 미분해서 0 되는 값 집어넣어가지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2다 해서 그냥 풀면 돼.
산수하기가 싫어서 그렇지. 아니에요. 자, 이제부터 좀 재미난 문제 풀어볼까? 아니에요. 재미난 문제 가봅시다. 재미난 문제. 너무 재밌다. 엄청 재미난 문제 가봅시다. 12-9번. 12-9번. 잠시만요. 정말 재밌을까는 잘 모르겠지만 중간중간 이건 우리가 내신 대비하면서도 풀었던 문제인데 내신 대비하면서 많이 풀었던 문제야. 안 푸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푸는 학생도 있을 거고. 자,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와 최고차항 개수가 2인 2차함수 gx가 있는데, 그래서 fx는 나는 그냥 이런 거 처음에 그냥 살포시 적어놓는다. 혹시나 눈에 띄어서 써먹을 수 있을지도 몰라서 항상 fx는 x제곱, gx는 2x제곱.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성질 써먹으려고 그러냐면, 어떤 성질? 우리가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볼 때 fa도 f'a도 0이면 반드시 fx는 뭐를 인수로 가진다? x 빼기 a 제곱을 인수로 가지는 함수가 되더라. 필요 충분 조건이다. fx가 x-a 제곱을 인수로 가지면 fa도 f'a도 0이 되는 거고, fa, f'a가 0이면 다항함수라면 반드시 x 빼기 a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 알죠? 그러면 보면 보니까 F알파, G알파, F'알파, G'알파, F'베타, G'베타 나오고 G 빼기 F가 나왔네. 근데 F가 3차식이야. 오늘 기분 나쁜데? 나는 누구를 어떤 HX를 fx 빼기 gx로 잡아줄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서 H알파가 뭐가 돼? 뭐가? H알파가 뭐가 되니? 0. H알파가 0이 됐어. H 프라임 알파는 뭐가 되니? 송아 H 프라임 알파가 뭐가 돼? 뭐가 돼 빨리? H 프라임 알파도 0. 30번 이런 구수 우리한테 이거 자신감을 가지고 풀어. 자, 그다음에 여기서 H 프라임 베타가 그러면 보니까 아까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내가 외우라고 그랬지. HX도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함수인데 HA도 H'A도 0이 되면 X 빼기 A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뭘 인수로 가진다고?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는 놈이야. 근데 그러면 뭐가 베타가 0이 된대. 그럼 이놈 시키는 보면 요런 꼴이 되거나 요런 놈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네 이제. 와. 오케이. 그런데 왠지 너를 써야 될 것 같아. 이제 강렬한 느낌이 오고 있지. 그렇지. H 프라임 X가 G 프라임 X가 그럼 뭔데? 그럼 G 프라임 X가 G 프라임 X가 기울기가 4인 직선이야. 기울기가 4인 직선이야. G 프라임 알파가 마이너스 16인데 G 프라임 베타가 플러스 16이란 말은 알파가 여기 있으면 베타가 여기 있는데, 자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야? 32지. 베타 넣었을 때 16, 알파 넣었을 때 마이너스 16이니까 기울기가 4야. 기울기가 4야. 기울기가 4야. 얼마? 여기가 8이 돼야 되겠지. 자, 그래서 베타가 알파 더하기 8이야. 베타가 알파 더하기 8이야. 넌 탈락. 그럼 이제 끝났어. 이 길이가 8이야. I know. 2대1. 자, 소나 이 길이 얼마일까? 얼마야 빨리 이야기해. 4지? 2대1이 되니까. 그러면 이 점을 베타 플러스 4로 잡아줄 수 있고,
이 점을 베타 빼기 8로 그냥 잡아줄 수 있지. 왜냐하면 뭘 구하라고? 마이너스 h 베타 플러스 1을 구하래. 아, 되겠니? 그래서 h 베타가 hx가 뭐니까 hx가 뭐에서 베타 빼기 8에서 중근을 갖고 또 어디에서 만나고 베타 플러스 4에 만나고 여기다가 베타 플러스 1 넣고 마이너스 붙여서 계산하라는 문제야. 해주세요. 아이씨, 여러분들 천천히 다시 여러분들 따라가서 한번 풀어봐. 근데 저 생각 어떡하지? 잘 하셔야죠. 이렇게 다 알려주시면 저희가 생각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거 좀 들어가면 재미난 문제 몇 개부터 풀어볼 거야. 이제 점점 점점 재미의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가는 문제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냥 이런 식의 문제들이 킬러로 나온다라고. 저는 나중에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힌트만 제거나 힌트만 옆에 여러분들이 힌트만 여러분들이 다시 풀어볼 거니까 힌트만. 난 저걸 해야 기울기가 4. 저거만. 아이씨, 작년 수능이 제일 빡쳤던데 킬러 중에서는. 나 계속 이렇게 풀다 보니까 어제 진짜 어제 한 1시간 반 정도 풀다가 책을 던져버릴 뻔했어. 그 정도의 정신력으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한 30문제 풀다 보면 한 3, 4문제만 킬러가 나와야 되는데 킬러만 한 10문제 나오니까 이게 기분이 매우 좋더만. 성마치. 그래서 아까 1교시 애들한테는 13에서 킬러는 빼고 숙제해줬어. 그럼 여기는 12, 13 빼주시면 돼요. 뭐?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번째 강의 넣은 거예요. 자, 넘어가서 어떤 문제 볼 거냐면 12-13번 한번 볼까? 12-13번.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뭘 엄청 강조를 했었는데 요건 정말 한 3분 컷 이내로 풀었었어요. 이거는 처음 풀 때부터 너무 쉬워가지고. 그럼 어떤 걸 쉬우냐? 지금 조건이 문제를 봤을 때 조건이 보자. 3차 함수가 있는데 3차 함수가 1,0하고 3,0에서 x축하고 만나는 그런 3차 함수가 있는데 그때 그 3차 함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점이 하나만 있대. 1하고 3에서 만나는데 그때 gx가 fx 곱하기 fa-x의 절대값인데 g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대.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오우씨 땡큐 하면서 이거는 이제 보는 순간 땡큐 했어. 왜냐면 자 최고차항 계수 양수 기준으로 1하고 3을 지나가면서 1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극값이 하나만 생기려면 그래프가 대략 뭐 이렇게 생긴 놈일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1하고 3에서 만나고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미분 계수가 0 되는 점 하나만 존재해.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지난 시간에 요즘 최근에 이런 문제 너무 많이 나온다고 그랬다. 절대값이 있는데 미분 가능하다라는 문제. 근데 절대값 안에서 0 되는 값이 있으면 이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안쪽에 하여튼 제곱을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앞쪽에 하여튼 x-a를 곱해주든지. 절대값이 있을 때는 반드시 a에서 0이 되는 값이 있으면 a에서 0이 되는 값이 절대값 아니든 바깥이든 최소한 2번 이상 있어야만 x는 a에서 미분 가능해요. 모르겠네요, 뭔지. 아니 이건 뭐 무슨 말인지 알잖아. 절대값 안에서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되는 값이 있으면 반드시 걔가 뭘 가져야만? 제곱을 인수로 가져줘야만 뭐 한다고? 대답 누구예요? 0 되는 놈
that 얘가 중근을 가져야만 뭐 한다고? 미분 가능해져. x는 a에서. 좀 뭔가 fx 뭐뭐 식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뭐? 이해가 안 됐어요. 뭐가 이게 절대값에 뭐가 어떻게 되면 뭐가 어떻게 된다고. 제곱이 돼야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뭐가요? 절대값 안이 0 되는 값이 있으면 절대값 안에서 x는 a에서 0이 되는데도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하려면 x는 a에서 x는 a에서 그래서 이 안쪽은 무조건 그러면 제곱이 돼줘야 된다는 거야. 이 인수는 물론 세제곱이 돼도 돼, 네제곱이 돼도 되고 하여튼 제곱 이상은 인수로 가져야 된다고. 왜요? 아이씨 제곱 이상 인수로 가지면 이렇게 돼. 근데 뽀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거 올라가든 내려가든 어떻게 되든 미분 가능해지잖아. 제곱 이상은. 접해야 된다고요? 제곱 이상 가지면 접한단 말이야. 미분 그 가능하고. 말을 해주셨으면 이해를 했을 텐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y는 fx를. 자, 요즘 요거 관련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그랬다. x는 a 대칭하거나 y는 b 대칭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최근에 너무 많이 나와. 정말로 너무 할 정도로 많이 나와. 최고 난도에서. 애들이 대칭을 잘 못하나 봐. 자, x는 a 대칭하면 어떻게 되고 y는 b 대칭하면 어떻게 되고 제발 좀 외웁시다. x 대신 2a-x 들어가고 원래는 y 대신 2b-y가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2b-y는 fx가 되는 건데 그 식을 정리하면 결국 이렇게 되지. 다음 시간 킬러에는 얘 관련 문제가 나와. 다음 킬러에는 지금 킬러는 얘야. 어? 야씨 내가 이거 몇 번째 하겠는데 대칭 좀 해봐라 좀. 대칭은 알고 있는. 난 몰랐어. 이제 알았어. 이제 가르쳤으니까 외워. 알았지. 자, y는 fx를 x는 a 대칭하면 f2a-x. y는 fx를 y는 b 대칭하면 y는 2b-fx. 되겠니? 자, 그 얘기를 왜 했느냐? 그러면 fa-x는 누구를? y는 fx를 x는 2분의 a 대칭한 거야. 그럼 얘를 x는 누구 대칭해가지고 모든 건이 중건이 되게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하는 거야. 너무 어려워요. 뭘 어려워? 얘 두 개 길이가 같고 얘에 대해서 대칭해버리면 바로 그림이 이렇게 돼가지고 모든 인수를 두 개씩 가지게 될 거 아니야. 에? 이게 엉터리 졌나? 여기가 지금 얘가 지금 뭘 지나가는 놈인데 얘가 지금 1하고 3을 지나가는 놈인데 얘를 만일 뭐 해버리면 x는 1 대칭해버리면 즉 y는 f2-x를 해버리면 그럼 얘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 x는 1 대칭이 돼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럼 얘 둘이 곱해버리면 x 플러스 1 인수가 얘도 생기고 얘도 생기고 x 빼기 1 인수가 얘도 생기고 얘도 생기고 x 빼기 3 인수가 얘도 생기고 얘도 생기고 하니까 곱해버리면 이 안쪽에서 뭘 인수 가지게 된다고?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빼기 3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서 미분 가능하게 된다고. 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뭘 몰라. 와, 내 fx가 지금 fx가 뭐니까 얘는 뭐가 된 거야? 그럼 둘이 곱해버리면 전부 다 제곱으로 인수로 가지게 되잖아. 거의 이해가. 말은 이해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풀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 자체가 이해 안 되는 거야? 오늘 혹시 이해 안 되니? 아니 이거 또 올라가서 풀다 보면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다음 페이지 12, 15번이 최고 난도인데 정말로 최고 난도인데 안 해도 된다고요? 몇 번 몇 번이요? 15 이거 15, 16이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한 5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볼래?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 몇 번으로 풀어요? 안 했어. 5분 동안 자고 있어. 여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선생님이 16번 문제를 그냥 한번 설명만 해줄 테니까 16번 15 뭘로 할까? 16번 16번 작년 수능 문제 한번 봅시다. 작년 수능 22번 정답률 최악이었던 5분 주세요. 5분 5분 주세요. 그래 한 5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 그러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야 이 정원이 그래 이런 거 킬러는 사실 맞지? 여기까지 풀 거 아니잖아 맞지? 근데 22번이 왜 킬러니? 몇 번 몇 번이 킬러? 21, 22가 킬러. 공통 마지막 문제잖아. 21, 22. 아니 15, 22, 14, 15, 22. 10, 21은요? 에? 21은? 21도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 21은 그냥 14, 15, 22. 14가 미분 활용, 22가 미분 활용, 15가 보통은 그 수열 숫자 집어넣는 기분 좋은 문제. 그래서 킬러는 여기까지 끝만 풀어보고 13회 킬러는 나중에 다음에 또 나눠서 풀자. 13킬러까지 풀라 그러면 애들이 던져버릴 것 같아서. 할 수 있어요. 그래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 여러분들 할 수 있는데. 재수 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거 숙제를 어디까지 어떻게 내줘야 될지 어제 너무 밤에 고민을 했는데 답이 안 나오네. 이거 밑에 그 다음 거 풀고 있어. 이거 13-1번. 너는 뭐해? 13-1번. 여기는 더 풀면 돼. 13- 뒤에 20 몇 번만 빼면 돼. 13-20번 때까지는 쉬워. 여기까지 풀고 있어. 이씨, 풀이 된다니까. 근데 이계도함수 써도 돼요. 네. 설마 이계도함수 안 쓰려고 문과애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계도함수 없이 다 전개를 했어요. 문과 차별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 써도 변함이 없어요. 중간에 써야 될 때 가면 생겨. 자, fx는 최고차의 대수가 3차함수 때 f'x는 2차함수 되려고 x만 최고차가 3차함수가 되는데 gx는 1차함수네. 아니 GX는 어떠한 함수도 아니야. 그거 어떤 함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로 뭔가 나오는 함수가. 그래요? 최소값수 왜 그랬지? 자, f'0은 f'' 지점 마이너스 f 2개 함수의 h'. 쌤, f'gx를 미분하면 f 더블 프라임 곱하기 g'x. 네, 설명 보자. 이거는 쌤 설명 안 듣고 나중에 다시 한번 풀어봐. 이거 어떤 형태인지. 자, 일단 가조건을 보면 자, 정은아 같이 보자. 가조건을 보면 이거 비슷하게 나온 문제들 모의고사 풀다 보면 비슷한 문제들 보일 텐데 이런 문제 보면 먼저 뭘 한다? 1을 넘기고 x-1을 나눠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러면 어떤 3차 함수가 있는데 어떤 x는 1에서 x까지
미분 계수를 가지는 점에서의 x 값이 gx가 되는 거네. 우와. 요때 이 x 값이 gx인 거야. 오 대박. 오. 일단은 1차적으로 여기서 하는 말은 뭐하고 뭐 했더니 어떤 점 1,f1하고 x, fx를 연결했을 때 이 선분의 기울기랑 f'(gx에서의 미분 계수가 같더라 하니까 그래서 얘랑 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점에 이 x 좌표가 gx가 된다는 뭐 그런 그럼 의미겠네요. x를 리미트에서 1로 보냈을 때 gx. 그거 조금 이따 쓸 거야 그것도. 어. 근데 gx의 최소값이 2분의 5래요. gx는 그래서 항상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대.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gx의 이 x 값이 이 gx 값이 요 x 좌표가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2분의 5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니까 여기에서 바로 x는 1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점의 좌표가 2분의 5가 된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 어떤 나머지 x들도 연결했을 때 얘보다는 뭐가 커? 기울기가 다 크거나 같지. 되겠니? 그럼 얘가 되면 이제 이쪽으로 가면서 얘가 되면 얘랑 같은 점 더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선생님 gx는 x값이라면서요? 그래서 gx가 x값이라고요. 그래서 gx의 최소값이 2분의 5라고. 저기 위에 있는 점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조건을 줘버렸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 2분의 5가 양쪽으로 생길 수 있는데 이 오른쪽 놈만 gx라고 한 거야 얘가. 내가 그런 게 정확히 아니라 2분의 5가 어디인지 어떻게 알아요? gx의 최소값이 2분의 5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그럼 얘의 최소값이 f 프라임 2분의 5일 때 얘가 최소값을 가진다는 거잖아. 여기 안이 2분의 5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다고.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지금. 그러니까 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이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가 여기 안이 2분의 5가 됐을 때보다는 반드시 크거나 같다고. 근데 그 x 2분의 5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지금 임의로 잡았지. 여기 접할 때 1에서 연결했을 때 1에서 여기로 그건 접선일 때가 왜 접선이에요? 접선일 때가 기울기가 지금 제일 작잖아. 1에서 연결했을 때 나머지는 걔보다 다 접선 기울기가 커. 이쪽으로 연결해도 크고. 근데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해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이게 1차야 1차. 여기까지만 해도 사람이 화가 나. 이게 자. 일어나고요? 어? 말도 안 돼. 그러면 이제 1,f1에서 어디로 근? 이 함수의 근 접선의 x 좌표가 2분의 5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 직선의 방정식을 ax 플러스 b로 잡았을 때 그럼 뭐가? fx 빼기 ax 플러스 b가 어디에서 만나고 1에서 만나고 2분의 5에서 접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나 조건 썼는데 이제 다 조건을 쓸 건데 f0가 마이너스 3이래. 그래서 f0 빼기 b는 0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4분의 25가 되는데 f0가 3이라고 그랬으니까 b는 그럼 뭐가 되냐면 0 넣어주면 마이너스 4분의 25. b는 마이너스 3이죠. b는 마이너스 3 더하기 4분의 25. 그래서 4분의 13이 나와. 자, 그러면 이제 다시 a를 구해내야 되는데 얘를 써먹을 건데 그래 뭐 할 거냐면 여기 극한을 취할 거야. 그래서 양변 x는 1을 극한으로 보내버리면 근데 얘가 바로 f 프라임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g1이 1이냐라는 거야. 근데 아까 gx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럼 g1이 1이 아니네? 오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fx가 최고차한 개수가 1인 3차 함수인데 그럼 f'(x를 하면 뭐가 되는데? 2차 함수가 되니까 얘가 대칭축을 가지는데 바로 뭐일 때랑 1일 때랑 g1일 때랑
집어넣었을 때 같이 같아졌다라는 거야. 오. 되겠니? 오. 진짜. 그러니까 얘가 대칭인 함수니까 이차 함수니까. 그래서 이 대칭 축을 찾아줘야 되는데 3차함수의 대칭 축이 바로 그 변곡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두 번 미분하고 싶은데 얘들은 그러면 안 되니까 문과애들은.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미분을 했어요. 그래서 f'(x) 마이너스 a가 그럼 얘 미분하면 1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 2x 마이너스 2분의 5 하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5를 묶어버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지? x 빼기 2분의 5 더하기 2x 빼기 2 하니까 얘가 0 되는가 보고 얘가 0 되는가 보여보니까 2분의 5하고 얘가 2분의 4, 2분의 9네. 그래서 2분의 5하고 2분의 9에서 동시에 0이 되는 값이니까 축이 바로 얘들의 중점이 되겠죠. 2가 되겠지, 축이 2가. 그럼 얘가 1이면 얘가 3이 돼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G1이 뭐가 된다? G1이 3이 된다. 그래서 F4는 그래서 이제 F3은 6이다 해가지고 다시 여기 식에다가 F3은 6이다 해가지고 A를 구하고. A를 구하면 이제 fx가 나온다는 거야. 와 진짜 미쳤다. 작년 20이면 너무 심했어. 이거는 좀 하지 말라고. 굳이 말라고. 너 이 새끼들 내가 최근에 쉽게 냈지 하면서 이번에는 그럼 좀 괜찮을까요? 재작년에 22번이 생각보다 쉬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킬러가 쉽게 나온다고 막 사람들이 다 그랬는데 반대로 미적 29, 30분이 생각보다 쉽게 나오고 공통 부분을 우리는 계속 어렵게 갈 거야 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계속 오고 있어요. 공통을 어렵게 내겠다. 다 같이 보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 이런 문제가 연속을 한 10문제 풀면 여러분들의 머리는 남아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다 쉬운 문제 가자. 쉬운 문제. 방부등식. 자, 그래. 자, 유형 13 방정식과 부등식은 출발이 어떤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해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y는 fx와 y는 제곱을 연립해서 풀 수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y자리 0 넣어주면 방정식이 된다라는 건데 다만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서의 그림은 실수만 나타나게 되니까 뭐만 구할 수 있다고? 방정식의 실근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하고 x축과에 만나는 절편, x절편이 뭐가 된다? 원래 방정식의 해가 된다. 또는 fx는 gx라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싶으면 y는 fx하고 y는 gx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뭐가?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뭐가 된다? 실근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그려가지고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확인함으로써 실근의 위치나 개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 소원이 심심하니까 13-1번 빨리 풀어보자. 소원아 누구랑 누구 그래프 얘 그래프랑 y는 k를 해서 교점이 몇 개가 된다는 말은 3차 함수랑 직선이 교점이 2개가 된다는 말은 y는 k가 뭐가 되거나 y는 k가 극대값이 되거나 y는 k가 뭐가 되면 극소값이 되면 교점이 몇 개 생기게 되는 거죠.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가 2개 되는 거지. 딱 봐도 극대값을. 그렇지. 양수 k 구하라고 했으니까 극대값 구하라는 거야. 고고고 무브 빨리 움직여봐. 우와 정말 재밌다. 빨리 해 빨리. 15 틀렸어. 아니에요. 아쉽다. 답이 뭐니? 또 하고 있는데. 넌 약간 진원이와 다르게 물어보는 스타일이구나. 진원이 그냥 보고 있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지난이 지가 끝 넘겨서 답지를 확인하지 않지. 절대. 내가 끝까지 아니 찾아야 15가 아니에요? 맞아. 자 그다음 넘어갑시다. 그다음 넘어가서 우리가 부등식의 확인. 자 내용은 계속 누구랑 같은 거야? 미적하고 수투는 내용은 같지? 다른데. 내용은 같죠?
다만 미적에서는 이계도 함수까지 확인해서 부등식 확인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거 수트는 그런 건 없어. 한 번 안 끊어요. 안 끊을 거야. 잘 가고 있지. 그래. 내가 자. 늦어야 돼.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어떻게 구할 거라고? y는 fx에 뭘 구할 거라? 최소값을 구할 거야. 그럼 이 함수의 최소값의 의미가 fx 중 제일 작은 값이 m인데 그 m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할 거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만약 gx가 0보다 작다를 구하고 싶어,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어, 어떻게 한다고? y는 gx라는 함수에 뭘 구해주자? 최대값을 구해주자. 그럼 그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 gx가 0보다 작다가 성립하게 된다는 거야. 되겠니? 자, 13-6번 하나 해봅시다. 13-6번. 주어진 구간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해가지고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이세요. 물어보는 것도 그냥 똑같아. 이상해요, 얘도. 진환이가 이상하지? 그 진환이 친구야. 수련이 분신이 온 것 같아. 자, 빨리 해봐요. 스라핌이 너무 좋아요. 아이씨, 근데 유진스지. 요즘 약간 유진스로 갈아탈까 유진스야. 생각이긴 한데 유진스는 저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서 별로예요. 우리 아들이 중학 때만 해도 프로미스 나인 걔를 좋아하더니 갈아탔어. 어떻게 푸는 거지? 뭐이씨. 자,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함수 잡은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최소값, 0보다 작거나 같다면 최대값을 구해서 보여주자. 근데 이거 왜 정의역은 왜 준 건데요? 그 정의역 안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 안에서 미분 계수가 0 되는 값이 딱 하나만 있어서 그놈이 최대 또는 최소가 될 거다. 그렇죠. 빨리 풀어. 아니 근데 그거 가지고 끝나요? 응, 끝나. 네. 차분히. 여기 이상한 게 맞았다. 수련이 분신이 맞았다고. 다 했어? 하긴. 맞네. 빨리. 22? 맞아. 그래. 22. 자, 그다음 넘어가자. 왜안 끝나죠? 어? 왜 안 끝나요? 안 끝나지. 14까지 가야 되는데. 나와요 지금. 이거. 14까지 가야 되는데. 아, 10점. 자, 이번에는 양의 근, 음의 근 하면 자, 오늘 교점에 y 좌표가 실근이지. 뭐? 네. 교점에 무슨 좌표? x 좌표가 실근이다. 그래서 그 교점에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이 진짜 너무 나쁘시다. 그니까. 집중하라고 집중. 자, 그래서 교점이 총 3개가 생기는데 그 교점에 x 좌표가 몇 개? 양수가 2개, 음수가 1개. 그래서 뭐만 둘이 같다 한 다음에 a만 남기고 넘겨가지고 2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12x는 a에서 얘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야. 그럼 얘랑 y는 a 하는데 선생님 어젯밤에 그려봐서 알아. 원점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돼. 저희는 어젯밤에 안 그려봤어요. 나는 그려봐서 알아. 너희들 조금 이따 그려보라고. 그때 y는 a 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 교점에 y 좌표가 아니라 x 좌표야. 애들 위쪽 그리는 애들 있어. 아래쪽으로 그어줘야만 교점에 x 좌표가 양수가 몇 개? 양수가 2개, 음수가 1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a는 누구랑 누구 사이 극소값과 0 사이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프 그리기까지 해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a 범위. 이런 문제는 의미가 없네요. 저는 보이콧. 빨리 해라.
수업하고 보이콧 해야겠다. 아 이번 주 금요일? 내일부터? 시끄럽다. 나쁘지 않은데? 나 내일도 너네랑 같이 수업해요. 미적분? 어. 아 진짜? 근데 맞나 봐요. 그 엥? 저희랑 아예 나는 저녁에 와야 돼. 저녁에 오라고요? 저 그냥 여기서 수업 한 번 더 들을게요. 아니 저 우리 왜냐면 아직 아니 너는 그냥 그거 풀어. 나는 그냥 와서 그냥 아니 저 같이 수업 들을게요. 난 그거 풀라고. 네, 수업 들을게요. 저거 수능 특강 풀어 와서 앉아서. 저희 수업권을 지금 하긴 지난 있고 나까지 있으면 어지러울 수도 있어. 나 돌아. 그럴 거면 너네 둘이 알아서 나 따로 할때. 빨리 해 빨리. 근데 이거 음.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요? 네? 이거 어떻게 나오는데요? 아니 그래프 그리라고 얘를 뭐 hx로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 그래프랑 y는 a와의 교점을 보는데 그 교점의 x 좌표가 양수가 2개, 음수가 하나 나오게. 원래는 그냥 교점이 3개다 하면 a가 극대하고 극소 사이다 하면 되는데 양수 음수일 때는 뭐를 확인해야 된다? x가 제로일 때 y절편을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극소값과 y절편 사이 아니면 y절편과 극대값 사이를 해가지고 실근이 양이 실근, 음이 실근 확인한다. 아 더러워. 쌤 네. 이렇게 큰 시계가가 제가 어떻게 숫자를 집어넣어요? 잘 집어넣어봐. 이분 한 다음에 빨리 극대 극소 구해. 아니 근데 이게 극소값 얼마 나왔어? 이거요. 미분을 안 했는데 어쩐지 뭐 나머지 이거 시간 야, 이거. 이거 너무하는데 이 학생들이 지금 여기들 기말봄이 아니야 기말봄이. 이게 봤잖아요. 저와는 상관없는 식물이잖아. 그래서 극소값이 얼마라고 극소값이 1부터 6까지는 6개인데 1번 1부터 6까지가 아니라 아 씨. 1이네? 아 0부터 6까지구나. 마이너스- 너무 아닌데요? 마이너스 7에서 0까지 조심. 엄청 나 뭐냐? 아니죠. 마이너스 7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이라고. 마이너스 1부터 6까지는 6개 맞잖아요. 이거 씨 6까지라고 마이너스 6까지가 아니라 이게. 아 그냥 그게 그거 그렇지. 아 마이너스를 빼고 이야기했다고? 아, 네. 근데 그냥 통장이랑 마이너스 통장이랑 다르긴. 너무 다른데? 자, 그래서 여기는 자 숙제를 네? 13은 21번까지만 해. 일단은 그것도 왜 포함시키세요? 근데 안 하고 21번은 쉬워서 21번은 아니고 22번부터 어디까지는 22번부터 저기 어디까지 쌤 근데 34까지는 다음 숙제에 나중에 포함시키자. 알았지? 숙제도 안 할 생각이야. 저 자존심 상해요. 11, 12만 해도 충분히 어려운 거 많아. 아 그래요? 근데 이거를 한 타임에 다 풀어오라고 그러면 풀다가 책을 찢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오늘 숙제는 21번까지예요. 아니 또 14챕터 있잖아. 14. 왜요? 속도가 아또 가서 또 가서 또 있냐? 또 가서 또는 뭐 어려운데 이제. 13-21. 좀 물리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 뭐 문제 안 해. 원래 안 배운 거 밖에 없어. 우리 문과에서도 있는데. 화생지? 그거 이거 아니었냐? 물리만 안 하니까. 자 13-34번도 그냥 문제는 안 풀 건데 이 문제가 애들 엄청 어려워했는데 22번이라서 근데 나는 엄청 쉬웠거든. 그 선생님이라서 쉬운 아니 쉬운 게 아니라 아까 내가 뭐 기억하라고 했잖아. 겁나 쉽네요. 그거 가지고 풀 수 있네요. 그거 방금 그거. 말하신 거. 그치? 이야. 와 나왔다. 그거 들고. 아 대칭 이동 y축에 대해서 y는 y ft에 값에 대해서. 대해서. 그래서 얘가 어떤 그래프냐면 y는 fx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이 x는 t를 기준으로 해서 뭐하라고 t보다 크거나 갈 때는 ft를 그대로 따라가는데 t보다 작을 때는 y는 ft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왼쪽은 y는 ft 대칭한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잖아.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gx 그래프가. 그래? 그런다면 이제 뭐 하면 나머지는 풀면 되는데 애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아예 시도를 못 하더라고. 좋지. 이제 알 수 있잖아. 이제 시도해 볼 수 있을 거야 문제를. 대칭 표현이 저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 대칭 표현을 되게 쓸 줄은 몰라. 대칭 표현을 x는 a 대칭 y는 b 대칭을 쓸 줄은 몰라가지고 그것만 알면 그나마 쉽게 풀리는 문제들도 간혹 있는데 그래, 그렇지. 그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이제 봅시다. 평균 속도. 계속 이야기해.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한다고? 소나?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하지? 한 분에 시간 분의 위치 변화량 해가지고 우리가 평균 속도를 구해요. 위치 변화량이 0이면 어떡해요? 여기 속도가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골 때 많이 하잖아. 원운동 하면 여기에서 한 바퀴 돌면 속도를 평균 속도를 얼마야 물어보면 평균 속도는 0이지. 골 때 이런 거 막 했잖아 과학 시간에 변이 설명하면서. 아니 아이 진짜. 수학 제 기억을 조작하세요. 수학 시간에는 위치 변화량, 과학 시간에는 변위라고 불렀지. 뭐 이름 바뀌었어? 요즘? 그런 거 같은데요. 그래?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과학 시간에는 변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수학 시간에는 위치 변화량이라고 불렀어요. 좀 명칭 좀 통일해 줬으면 좋겠는데. 변이로 하죠. 그래. 저는 위치 벡터량으로 배웠는데. 그 어디에도 위치 벡터량이라는 말은 없어. 위치 벡터도 있는데. 자 봅시다.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순간 속도 하면 순간 속도. 즉 속도는 뭐가 있대? 리미트 델타 t가 뭐로 갈 때?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x 이렇게. 얘가 바로 결국 뭐더라? 길기. 그래서 누구를 미분하면 위치를 뭐하면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속도가 된다는 거죠. 저 dt분의 dx는 취한 적도 있네. 속도를 미분하면 저 반대로 돼야지. 위치. 자 속도는 우리가 크기를 가지는 유형 성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속도는 뭐가 크기하고 방향을 가져요. 그래서 이 속도의 크기를 우리가 항상 뭐라고 절대값을 붙여서 나타내고 그걸 우리가 속력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속도의 방향 성분이라는 게 뭐냐면 이 속도가 운동 방향을 나타낼 수 있는데 속도가 멀 때, 속도가 양수일 때는 물체가 양의 방향으로 운동하고 속도가 음수일 때는 음의 방향으로 운동하게 돼요. 그러면 역시 잘 나오는 문제가 어떤 문제지? 운동 방향 바뀌는 곳에 위치 구하라는 문제들이 잘 나오죠. 그래서 그럼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속도가 뭐가 되면서 0이 되면서 그 점 좌우에서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곳이 운동 방향이 바뀌는 곳이 된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 상에서 문제 풀 때는 어떤 그래프가 있다? 위치 시간 그래프가 있고 속도 시간 그래프가 있는데 이런 그래프에서 뭐가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그럼 뭐에 해당하니까 미분계수에 해당하니까 위치의 미분계수가 속도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가 그러니까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가 되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된다라는 거. 오케이. 자, 먼저 가봅시다. 제일 못하는 거. 뭘 제일 못해? 물리를 배워도 못하는 거 같아요. 너 물리 배웠어? 자, 위치가 난 제 가중이야. 가중. 자, 속도. 얘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고 그랬지? 속도가 뭐라고? 0이 된대. 자, 물. 자, 그러면 어디까지? 14-3번까지 빨리 연속으로 바로 쭉쭉쭉 풀어. 1, 2, 3 빨리 풀어봐. 가사가 없는데. 빨리 해, 3번. 민규야. 지금 겁나 빨리 풀고 있어요.
자 그럼 그거 난 사람은 14-5번 풀어봐요. 14-5번. 14-5번은 무슨 이야기지? 그러면 물체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말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지? 속 운동 방향을 누가 결정짓는데? 둘이 고픈 쓸 때 음수인 거 찾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속도의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니까 속도 곱이 음수다. 전두엽 품 미쳤다. 빨리 끝내. 했어? 오이씨. 생물을 열심히 했나 보다. 자 거기까지 한 사람들은 오늘 마지막 두 문제. 마지막? 마지막 두 문제. 이요? 갑자기 블랙핑크의 노래가 생각나네. 아 잠깐만 오늘 여기지. 네. 오늘 23일인데요. 두 번만에 끝내야 되는 거야? 네? 두 번만에 끝내야 되는 거야? 근데 적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실 생각 아니시고. 근데 두 번만 해도 될것 같은데요. 아, 두 번만에 끝내야 되는데 이게 원래는 두 번만에 끝내려면 오늘 얘기를 딱 끝내야 되거든 보기 좋게. 근데 저 13이 남아 있어서 왠지 좀 기분이 찝찝하네. 아니죠. 23은 학원 방학 때 숙제요. 에? 학원 방학 때 숙제를 주시면 돼요. 아 이때 네. 이때 근데 어차피 학원 방학 끝나면 이제 학교 중으로 돌아가 너희치 돌리고. 그니까. 뭔 소리야? 얘는 계속 풀릴 거야. 왜요? 그냥 수능 위주로 갈 학생들은 수원 수투를 계속 반복해서 풀릴 거야. 나도요? 그다음에 내신 위주로 가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그냥 일주일에 그냥 한 10문제씩 20문제씩 이 정도만 수원 수투 풀게 할 거고. 근데 어. 조금만 내신을 잡고 버린다면. 근데 그 내신 존나 보구나. 아니? 좋지 그냥- 않아. 그냥 조금 더 올리려는 거지. 내가 이제 맨날 그 방송 보면서 가는데 제일 마음이 복잡한 애들이 내신 평점이 2.67 정도 되는 애들이. 그래서 저는 아, 남 좋게 4점 때. 그렇지 말 4점 때문에 마음 놓고 딱 버리고 딱 정시 준비를 하는데 저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들이 2점 중후반. 저 지구과학이 2등급이에요. 제가 내신이 2점 중후반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애들이. 야, 멋있다, 지우가. 난 일본어도 2등급이에요. 나도. 하지메 마시테. 아타시가. 야, 여기 인사해주면 안 돼? 저도 일본어 2등급이에요. 그래. 네, 나는 이제 우리 일본어는 딱 일본 가서 오이시만 할 수 있으면 되잖아. 일본 가서 이제 오이시. 하지메 마시테. 말 걸면 강국구 됐어. 그러면 이 새끼들이 저거 참. 왜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말을 걸어 일본 가면 진짜. 저는 일본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도요. 저 그래서 수능 끝나고 수능 한 일주일 전에 가보니까 자 보자 뭐라고. 속도 시간 그래프야 속도 시간 그래프.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거 안 풀어. 뭐를 구해보려고? 가속도를 구해보려고 가속도. 가속도가 아까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가속도는 뭐라고? 기울기지. 그럼 여기서 기울기 얼마야? 계속해서 0이지. 여기서는 계속해서 음수지. 예스. 그럼 여기서 가속도 시간 그래프 그려주라고 그러면 얘는 분명 0이고 예. 얘는 뭐 음수니까 예. 고민할 필요 없는데 이제 여기가 문제지. 예. 자 한번 골라보세요. 예. 뭔데요? 가속도 시간 그래프. 지금 골라보라고 하신 거예요. 잘 골라봐. 저 누가 봐도 5번. 이 아니지. 5번이 아니구나. 일단 위에 올라가 있는 건 다 땡겨야지. 그렇네. 그거네. 그거네 그거. 뭐가 다른 거야? 2번이잖아 2번. 아, 달아있냐 아니냐. 2번이지. 아, 자 어떻게 할 수 있죠? 뭐가 다른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자, 이두 점을 연결하면 이 두 점을 연결하면 평균 변화율이 K야. 그러면 우리가 평균값 정리에 의하면 얘랑 기울기가 같은 점이 몇 개 존재해? 2개. 그래서 뭐가 가속도가 K가 되는 점이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 시각에서 존재하게 되지. 그냥 대충 저 변곡점에서 겁나 크니까 K는 넘어가야 돼요. 기울기가 뭐가 가속도가 K가 되는 점이 몇 군데 존재한다고? 두 군데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가속도가 0에서부터 출발했다가
가속도가 K가 됐다가 가속도가 K보다 더 커졌다가 다시 가속도가 K가 됐다가 가속도가 0으로 오는 거다. 근데 이게 벡터의 세계죠. 잘 풀어. 이거를 이 쉬운 거를. 자 14-11번에 내실하면서 엄청나게 큰 문제지. 아 이거 더러운 거. 어렵지 않고. 연습이 항상 좀 확대해서 그릴게 했던 문제네. 자 빨리 그래서 풀어. 조금 더 크게 해서 그릴게 해서 나 고물이 한 요따만하게 그려가지고. 그래. 저 빈틈 찾으려고. 자 빨리 풀어. 이게 얼마가 됐을 때 반지름이 2분의 1이 해? 반지름. 얘가 60도야. 1대 루트 3대 2가 돼야 되니까. 뭐예요? 아하. 그래서 충돌은 언제 충돌한다? 높이가 1일 때 충돌하죠. 자 풀어봐. 14-11번. 왜요? 그러니까 뭐 그렇더라고. 모든 문제가 다르고. 근데 저기 이렇게 벽면 타고 흘러 내려오잖아요. 뭔 소리야 여기서 떨어지고 있네. 벽면 타고 안 흘러 내려요? 처음 충돌할 때. 처음 충돌할 때 벽을 먼저 충돌할 거 아니에요? 그래 이거 충돌할 때 시각으로 저쪽으로 보라고. 충돌하네. 빨리 보여 빨리. 자 거기까지 풀면 앞에 문제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한 문제만 더 풀어야 되겠다. 딱 10분 남네. 마음에 드는 게 저는 그럼 없으면 화장실을 가볼게요. 제일 쉬운 문제 풀게. 쌤 근데 가습기가 너무 많이 됐는데. 누가 저렇게 또 가습기 성능. 또 미끄러워. 안녕. 누가 얼빠지게 겼어. 야, 빨리 해봐. 아, 집 가고 싶다. 제 마음의 소리였어요. 내 마음의 소리도 들려줄게. 저기서 쉬운 문제 하나를 풀어야지. 절대 안 돼요. 어디가 제일 쉽나? 어디가 제일 쉽나? 오, 30번인데 엄청 쉬워 보이는 게 있네. 진짜 쉬워. 에? 진짜 쉬워. 자, 12-12. 12-12. 12-12 역사적인 날이지. 12-12 사건이 있었던. 자, 12-12. 최근 2020년 수능 30번이 아니라 평가원 30번인가? 근데 이거는 너무 넓게 생겼는데? 쉬운데 좀 손을 써야 돼. 좀 뭔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엄청 쉬워. 엄청 쉬운데 손이 엄청 쉬운지는 모르겠고 손이 좀 고생해야 되는데. 자, 최고차항 개수가 1인 4차함수가 있대. 4차함수가 x 내제곱다 이라는 놈이 있어. 근데 4개의 수 f-1, f0, f1, f2가 등차수를 이룬대. 이게 뭔 소리지? 하면 마이너스 1, 0, 1, 2일 때 그 함수값이 등차수를 이룬단 말이야. 이 y값의 차가 얘하고 얘가 이 차가 같은 값을 가진다라는 거잖아. 근데 여기 길이가 다 1로 같잖아. 그러면 기울기가 어때? 같게 돼서 얘네가 이 내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말을 네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말을 그냥 이딴 식으로 표현한 거야. 알겠니? 그래서 어떤 4차 함수가 한마디로 직선하고 서로 다른 네 점에서 만나는데 그 네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0, 1, 2가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래서 그럼 직선을 이렇게 잡아주면 자 이제 연립해볼까 어떻게 fx 빼기 직선은 어디에서 만난다고?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하고 2에서 만난다. 근데 어디하고 어디에서?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하고 2, f2에서 그래서 각각 이 fx에서의 접선을 그었을 때 그 두 접선이 k, 0에서 만난대요. 그러면 f-1은 얘가 0대 살아가니까 얘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m 더하기 n이 되고 f2는 2m 더하기 n이 되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의 방정식 하면 y는 기울기부터 보여야 되겠네.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f 프라임 마이너스 1 빼기 m은 얘 미분한 다음에 좌변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어줬어. 그럼 우변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쌤 전에 땡큐라고 그랬지. 인수 있으면 나 여기다가 각각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되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해서 그래서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m 빼기 6이고 같은 식으로 여기 또 미분해가지고 뭐 집어넣어주면 2 집어넣어주면 얘 미분하면 f 프라임 x 빼기 m인데 2 집어넣어주면 f 프라임 2 빼기 m은 여기다 미분해서 2 넣어주면 x 빼기 2가 인수 있으면 여기 세 개에다 2 넣었을 때 값이 나온다고 그랬지. 그냥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그래서 f 프라임 2는 m 플러스 6이네. 접선의 방정식은 그럼 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m-6의 x 더하기 1 빼기 m 더하기 n이고 얘는 y는 m 플러스 6의 x 마이너스 2 더하기 2m 더하기 n. 그래서 이 두 식을 같다 하면 그때 x 값이 바로 뭐가 된다고? k가 된다라는 건데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같다 하면 m하고 n이 다 날아가 버려. 굳이 같다 하면 mx 날아가 버리고 m도 날아가고 n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요. 두 식을 같다 하면. 뭐가 남죠? 그래서 뭐가 남냐면 12x는 6이 남아요. 정리하면. 날라가면 저에게 남는 건 뭐죠? 그렇지. 희망이가 남아. 판도라의 상자에는 희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x는 얼마? 2분의 1이 되는데 얘가 k래. 되겠니?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2분의 1 넣었을 때 두 접선이 모두 2분의 1,0을 지나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2분의 1,0 넣어서 mn 관계식 하나 찾고 2분의 1,0 넣어서 mn 관계식 하나 찾고 그 다음에 뭐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다가 k 대신 2분의 1 넣어주면 얘가 1 되지. f1은 20이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f1은 20이다 해가지고 mn 관계 찾아가지고 두식 연립하면 mn이 나와요. 두식 연립하면 mn이 나와. 그러면 이제 mn 하면 다 구했으니까 f2 구할 수 있다라는 거다. 쌤 네. 도윤이가 안 와요. 우리 밥 먹고 있겠지. 밥을 30번 중에서 그나마 읽어도 이해가 되는 문제,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문제들도 맞춰 있을 거야, 여러분들. 이거 도대체 나보고 어떡하라고 하는 문제들이 제법 있을 건데, 그래서 잘 즐겨서 풀어봐. 쌤 대칭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대칭. 대칭? 대칭은 계속 나와. 여러분들 대칭은 뭐 지금 안 못하는데 그니까. 돌아가지고 내가 글씨 보고 깜짝 놀라서 저거랬잖아.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 저는 모두 싫어하신다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대칭하면 어떤 점 x, y가 있을 때, 그래서 x, y를 뭐 하면 x축 대칭하면 x, 마이너스 y. 반대 부호가 바뀐다고 그랬지 항상. 네. 그래서 x, 마이너스 y로 바뀌고 함수도 y는 원래는 마이너스 y는 fx 해가지고 결국 y는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y축 대칭하면 누구의 부호가 바뀌고 x의 부호가 바뀌어가지고 x의 부호가 바뀌어서 좌표가 마이너스 x, y가 되고 함수도 y는 f 마이너스 x가 되고 그 다음에 원점 대칭하면 x, y 부호가 모두 바뀌고 왜? 함수도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그 다음에 y는 x 대칭하면 뭘로 바뀌고 x, y가 y, x로 바뀌고 함수도 x는 fy로 바뀌고 x하고 y 바꿔 들어가서 여기까지 우리가 익숙하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로 바뀔 때 y는 마이너스 x 대칭하면 뭐로 바뀌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로 바뀌고 함수도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y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x는 a 대칭하면 x는 a 대칭하면 얘를 x는 a 대칭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데 y 값은 변해 안 변해? y 값은 안 변하잖아요. 그럼 여기 값하고 여기 값의 중점이 a가 돼야 되니까 2분의 x 더하기 네모가 a가 돼야 되니까 이 네모는 2a-x가 되더라는 거야. 오. 그래서 얘가 2a-x, y가 되고 함수도 y는 f 2a-x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y는 b 대칭하면 이번에는 이제 y는 b에 대해서 얘를 이렇게 대칭하면 이번에는 x 값이 안 변하고 y 값이 이 둘의 중점이 b가 돼야 되는 거니까 결국 그렇지. 그래서 얘가 x, 2b-y가 되고 그래서 함수도 2b-y는 fx가 되는데 얘를 y는 2b 빼기 fx로 정리가 된다 결국. 우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응용해가지고 뭘 이렇게 또 대칭하고 우리가 적분해서 많이 써요. 적분해서 너가 나올 때 fx 더하기 뭐 하려고 했어? 이게 x는 a 대칭이란 뜻이죠. 어떤 함수가 처음부터 x는 a 대칭인 함수야 할 때 이렇게 표현해. 아니 저건 아는데 저번 시간 몰랐어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요거는 처음부터 어떤 함수가 a, b 점대칭인 함수란 뜻이야. 요거는 처음부터 어떤 함수가 a, b 점대칭인 함수라는 뜻이고 얘는 x는 a 대칭인 함수라는 뜻이야. 이 표현들은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요거 관련해서 뭔가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평가 문제에서 자주 나와. 똑같이. 물론 이걸 모르고 진짜 집어넣어서 무식하게 풀 수 있는데 그러면 너무 좀 짜증나요. 이 말의 의미를 알고 들어가면 되게 쉬운 문제들이 많단 말이야. 아까 그 문제. 아까 그 문제도 그렇고 아까 아까 마지막 그 문제. 또 마지막 Y 문제도 그렇고 또 아까 그 문제. 그리고 그 문제. 생각보다 자주 나온다고. 자 오늘은 끝났어.